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와 평면도형. 평면도형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해서 어떤 공식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자,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4개가 나오시요. 그 4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조합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등식인데 좌변을 보시죠. 자, AB하고 CD의 제곱의 합과요. BC하고 DA의 제곱의 합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의 합이 어떻다? 같더라라는 게 우리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직사각형 내부에 한 점을 찍었을 때 어떤 성질을 우리가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자, 좌변 보시죠. AP제곱, CP제곱 이렇게 P를 기준으로 해서 각 꼭지하면 이렇게 꺾인 선이 있지요. 이 꺾인 선의 제곱의 합이 역시나 꺾인 선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빗근치 사각형을요 그대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동일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림이 다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 또 확인해 볼 거는 자, 바로 원과의 관계입니다. 다음같이 직각삼각형이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또 하나 두 변, 또 각각을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반원을 체크했을 때, 자, 요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큰 반원, 가장 큰 반원의 넓이가 나머지 두 반원의 넓이 합과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고 자,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C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A제곱, B제곱의 합과 같지요. 자, 그래서 원넓이를 설정해보면 실제 다음과 같은 등식, 동일한 등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은 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와 같다? 이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다라는 그 결과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적용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자, 요 반원 있죠? 요 반원에 해당되는 게 요 S1 요 그림을 그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요쪽 반원 A, B를 지름하는 반원. 자, S1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요 반원 S2에다가요. 자, 삼각형 ABC까지 더하면 전체 주어진 도형 다 넓이를 더한 것이죠. 거기서 색칠한 부분은 뭘 뺀 거예요? 이 큰 반원을 뒤집어 올려서 뺀 거지요. S3를 뺀 거와 같더라. 이게 바로 색칠한 부분이지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S1, S2의 합과 S3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과 S3가 같아서 사라지고 그럼 삼각형 ABC만 남으니까 이 넓이와 같더라라는 것이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린 B를 밑변, C를 높이로 와서 2분의 1 BC 이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 자, 이게 바로 결과다라는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지요. 됐지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평면도형에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활용 공식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용시켜 볼 텐데 4번 문제 보세요. 자, 그림에 보시면 우리는 AB하고 CD가 직교합니다. 직각 표시되어 있지요. 자, 길이들이 쭉 주어진 상태에서요. AD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BC를 연결하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 빗금축은 직각삼각형에서 이 BC 길이를 먼저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빗변 길이니까 루트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루트 6의 제곱 6이요. 2 루트 3의 제곱 바로 12. 그럼 루트 18이 되겠죠. 자, 그래서 2 루트 자, 3루트 2다 라고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AD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공식이 떠올라야죠.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서요. 자,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의 합이 같더라. 그래서 AD 제곱하고요.
자, 요 BC 길이가 우리는 3루트 2였죠. 3루트 2 제곱한 18이요. 자, 그 다음에 5하고 3 마주본 대변 제곱해 5의 제곱 25, 3의 제곱 9. 자, 이렇게 공식을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죠. 자, 25에다가 9를 더하니까요 34예요. 근데 18을 이항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제곱해서 16 되는 거니까 AD는 4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두 대각선의 직견 사각형 마주본 대변의 제곱이 합이 같다 라는 공식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5번 문제예요. 자, 보시면 직각삼각형 ABC에서요 AB를 질문하는 반원 그리고 AC를 질문하는 반원, 사실상은 요 BC를 질문하는 반원이 이쪽에 붙여있지 않고 뒤집어 올린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BC 길이가 41이다 라고 주어지고요. 첫 번째 조건, 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80이다 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2AB 더하기 3AC예요. 그래서 AB 길이를요 쌤은요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AC 길이를 B라고 놓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A 더하기 3B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 나머지 대소 A보다는 B가 더 크다 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A하고 B 값을 어떻게 구할까? 조건 두 개 있죠. 그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BC 길이 41이다 라는 건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준 거니까, 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41의 제곱과 같겠죠. 그쵸? 자, 41 제곱하시면 지금 168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 거지요.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 보이시죠? 자, 이 초승달 같은 모양의 넓이는, 자, 쌤이 지금 비금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즉 삼각형 ABC 넓이와 같다라는 게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삼각형 ABC 넓이라고 한다면 밑변이 B, 높이가 A니까 2분의 1 곱하기 AB, 이게 바로 180이다.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시면 AB가 36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곱의 합 그리고 곱이 주어졌어요.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AB 값을 구해서 2A 더하기 3B를 구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린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미수두개, 식두개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립방정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식이. 왜냐면 차수가 너무 높아요. 2차이기 때문인데 1차식을 구해내자고요. 자,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해보죠. 자, 완전식 제곱식 전개하시면 A제곱 B제곱의 합 나오겠고 2AB도 나오겠죠. 자, 이게 제곱의 합이 1681이고, 자, AB가 360이니까 2배 해주시면 720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보시면요. 얼마 나오나요? 240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2401입니다. 근데 2401이 바로 49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다소 큰 숫자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4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식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차식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어요. 자, 더해서 49, 그리고 곱해서 360 되는 수를 적당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혹은요, 직접 대입해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입하냐? 자, B 대신에요 49-A라고 해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봐도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과 곱을 할 때는 적당한 수 어느 정도 예측해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A하고 B 합이 49가 되는 거, 대부분 뭐 40하고 9 정도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그렇다면 A가 작은 거니까 A가 9고
b가 40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거 곱하면 36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당한 수 예측해 보셔도 되겠고, 난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b자리에 49-a를 대입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냥 간단한 풀이니까 인수분해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됐지요? 자, 그래서 a하고 b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 2a 더하기 3b 값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a가 18이겠고요. 3b는 120이요. 그래서 138에 해당되는 값 정답은 13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판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 관련된 식들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오. 자, 다음과 같은 둔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했을 때 각 C가 둔각이고요. 그렇죠? 각 B하고 각 A는 예각이다라는 것이죠. A하고 마주보는 거 스몰 a라고 쓰고요. B하고 마주보는 대변은 스몰 b. 각 C하고 마주보는 대변은 스몰 c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가 지금 90도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직각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둔각일 때는 마주보는 면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각 A 입장에서 보자. 각 A는요 분명 90도보다 작은 예각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각 A의 마주보는 변 보시면 자, 스몰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은 경우 우리가 예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각 B도 예각이기 때문에 자, 각 B의 마주보는 변 스몰 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 각이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는 그 각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예각인 경우에는요 그 각의 마주보는 변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자, 각 C가 90도라면요 그 90도에 마주보는 변 바로 B변이 되겠죠. 자,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겠고요. 자, 둔각인 경우는 자,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우리는 각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해내서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삼각형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둔각삼각형의 경우는 예각 두 개, 둔각 하나 있으니까 가장 큰 각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각이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에요. 가장 큰 각이 예각이다 그러면 예각삼각형인 것이요. 가장 큰 각이 직각이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판별할 때는 가장 큰 각만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 말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을 체크하시는 거야. 가장 긴 변을 체크했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 그러면 가장 큰 각이 예각이라는 거니까요. 당연히 예각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장 긴 변을 체크했을 때 그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럼 각 C가 90도라는 얘기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C가 가장 긴 변일 때 그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그 각 C는 둔각이란 이야기, 둔각삼각형이다. 가장 큰 각을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개념을 좀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변의 길이가 9, 12a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자연수 a 중에서요 어떤 값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예각삼각형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삼각형이어야 되잖아요. 예각삼각형이 전에 우선 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요 a란 값은요 자연스럽게 9하고 10이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시죠. 그래서 a는요 기본적으로 3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21보다는 작은 자연수를 떠올려 봐야 되겠다. 4에서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넣어주시면 삼각형이 돼요. 예각삼각형은 아니고요.
자, 이제 삼각형이 되는 것까지는 알았다. 그러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큰 각이요.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이에요. 가장 큰 각이 예각이면 나머지는 다 예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큰 각,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을 생각해야 되니까 가장 긴 변을 봐야 되는데 9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왜? 12라는 길이가 있으니까. 근데 12가 큰지 A가 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떠올려 볼 텐데, 자, A가 12보다 큰 경우, 물론 12하고 같아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뭐 12인 경우에도 가장 길면 10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A가 12 이상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를 가정해 본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요 작아야 된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예각삼각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A제곱이 9의 제곱 81, 12의 제곱 144의 합. 보죠. 자, 더해보시면 얼마입니까? 바로 225가 되네요. 225가요. 바로 15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제곱이 15의 제곱보다 작습니다. 제곱 없애고 나면 A는 15보다 작다는 이야기네요. 됐죠? 그래서 A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5보다 작으면 돼요. 좋아요. 자,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4에서부터 20까지 해당되는 자연수였는데 더 한정됐어요. 예각이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 볼까요? 12 가능하고요. 13 가능하고 14 가능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세 숫자를 구해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A가 1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긴 변이 12인 거죠. 그러면 12와 마주보는 각이 예각이면 돼요. 그러면 12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9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보죠. 144보다요 81 더하기 A제곱이 더 커야 되네요. 그럼 A제곱은요 81을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63이 되겠네요. 그쵸? 144 빼기 81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A는요 우리는 루트 63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루트 63이 대략적으로 얼마죠? 루트 64가 8이에요. 그거보다 좀 작으니까 7점 넘어요. 아, 그래서 A는요. 자, 보시면 루트 63보다는 우리는 커야 되겠고 지금 12보다는 작대요. 그럼 가능한 숫자, 자, 7점 넘어보다 큰 거니까 8, 9, 10, 11 이렇게 네 숫자 떠올릴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A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A가 되는 것들은요. 자, 8, 9, 10, 11 8, 9, 10, 11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12, 13, 14까지 가능하더라 라는 거지요. 총 개수는 7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함께 확인해 보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데요. 직각에서 또 수소의 내었으니까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공식들을 쓸 수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요. 우리는 AB, BC, AH 길이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면 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 것 같냐 판별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AB 길이 또 BC 길이, AH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잠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AH 길이 구해볼까요? 자, 이 비금치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높이니까요, 루트에 제곱에 차가 들어갑니다. 4의 제곱 16에서요, 2의 제곱 4. 그럼 루트 12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2 루트 3에 해당되는 길이구나. 이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BH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요 AH의 제곱, 2 루트 3의 제곱, 바로 12가. 양변 곱한 것 같죠? 그래서 BH 곱하기 2와 같으니까요. 그럼 BH 길이는 6이 되는구나. 이 길이가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쪽 변 구하시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역시나 또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B 길이는요. 빗변 길이니까 루트에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2 루트 3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12고요. 6의 제곱 36까지요. 루트 48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봐보죠. 자, AB 길이 얼마입니까? AB 길이가 4 루트 3이네요. 자, BC 길이 보시면 BC 길이는 6하고 2 더한 거니까 바로 8이 되겠고요. AH 길이야.
자, 2루트 3에 해당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4루트 3, 뭐 루트 안에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야? 루트 48이고요. 8은 루트 64고요. 2루트 3은 루트 12이죠. 그래서 딱 봐도 요 BC 길이가 가장 길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B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시면 되지요. 그렇죠? 자, BC의 제곱 볼게요. 그러면 제곱하시면 64가 되지요. AB의 제곱은요 48이고요. AH의 제곱은 12가 되겠죠. 48 더하기 12가 얼마? 60이죠. 64가 60보다 크네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둔각이 되겠구나.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이 둔각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둔각 삼각형이 되겠구나. 어떤 삼각형입니까? 둔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